국회 입법데이트의 이익선입니다. 이 도시에 비해서 교육이나 문화적으로 이 소외받고 있는 농어촌 지역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그런 고민을 담은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돼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. 농어촌 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 법안인데요. 제정안입니다. 대표 발의를 해주셨습니다. 새정치민주연합 이계호 의원 모셨습니다.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. 네, 안녕하십니까. 예, 반갑습니다. 농어촌 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 법안. 네. 이미 제목에 그 의미가 다 담아져 있긴 합니다만은 제안하시게 된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는지요? 네, 우선 제 지역구가 네. 전남의 담양, 한평, 영광, 장성 네네. 4개군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. 네. 전형적인 농어촌 지역이죠. 예. 대부분이 농촌 지역이고 일부 바다를 연한 또 어촌이 있습니다만은 네. 이 농어촌 지역이다 보니까 뭐 아무래도 농어촌 현안에 대한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고 네. 그 현안 중에 가장 중요한 문제가 교육 문제라고 생각합니다. 네. 그래서 그 문제에 이제 이 관심을 갖게 됐고요. 네. 특히 저희 지역구가 이제 특징 하나가 있는데 광주광역시라는 대도시를 둘러 싸고 있는 지역들입니다. 그렇죠. 예. 예. 그래서 그러면서도 그러니까 인접해 있는 도시에 비해서 네. 또 상대적으로 교육 여건이 더욱더 열악한 아하.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. 네. 또 아울러서 이 본 법안과 유사한 법안들이 네. 그동안에 국회에 몇 차례 제출이 돼 있었습니다. 예. 특히 제 전임자였던 전남 도지사신 이낙연 전 의원님이 또 비슷한 법안을 제출하시다가 이제 의원직을 사퇴를 하셨기 때문에 예. 그 법안까지를 모두 담아서 네. 조금 보완하는 그리고 이 농촌의 어떤 현안이나 교육 현안이나 네. 또 이 현실적인 문제들을 같이 담아내는 그런 법안을 한번 만들어야 되겠다 싶어서 네. 그동안 꾸준히 연구를 해서 이번 이 농어촌 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 법안을 발의를 하게 됐습니다. 그러셨군요. 그러니까 발의하게 된 그 계기를 보자면은 해당 지역구의 오래된 고민과 수건 예, 사업에서 비롯되었는데 입법 취지를 보자면 이런 여건을 가진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닐 터이니 그렇습니다. 충분한 그 합당한 취지가 있지 않겠습니까? 예, 입법 예. 취지를 좀 더 부연해 주신다면. 예, 뭐 농촌 문제 네. 뭐 아무리 그 심각성을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. 예. 이미 거의 전 농촌 지역이 초고령 사회에 접어들어 있습니다. 네. 65세 이상 이 노인 인구가 대부분 지역이 35%가 넘어가는 아주 심각한 정도의 노령화가 진행이 되고 있고 네. 그런 만큼 뭐 이 젊은 사람이 부족하고요. 네. 또 당연히 어린 아이는 뭐 적을 수밖에 없겠죠. 네. 그러다 보니까 이 농촌 과소화로 인한 특히 젊은층 과소화로 인한 어떤 교육의 품질이 아주 열악한 실정에 이르고 있는 상황입니다. 네. 지금 농촌에 있는 학교를 가보면요, 이 학급이 제대로 구성된 곳이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. 너무 인원수가 적기 그렇습니다. 때문에. 한 학년이 뭐 두세 명, 아휴. 뭐 어쩐 데는 한 학년이 한 명인 학교도 있어요. 아휴, 저런. 그래서 이 학년별로라도 한 학급을 구성하기 어려운 거죠. 네. 그래서 이제 복식 수업이 이루어집니다. 네. 뭐 초등학교 경우에 예를 들어서 뭐 1학년과 2학년, 3학년이 심지어는 한 반에서. 한 반으로. 그러다 보니까 이 제대로 된 교육이 되겠습니까? 예. 이런 문제들을 타개를 해 나갈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네. 아주 시급한 그런 상황입니다. 그렇군요. 그래서 이제 이 법안의 가장 큰 이 취지는 네. 농어촌 지역의 교육의 품질 개선.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러시군요. 이 농어촌 지역과 도시 지역의 교육 격차는 말씀하신 것처럼 네. 우리가 가보지 않아도 상상으로 상당할 것이다라는 추측이 가능한데 이 현장의 실태를 지금 말씀해 주신 거거든요. 네네. 그러면 뭐 초등학교를 넘어서도 중고등학교는 어떻습니까? 뭐 중고등학교는 마찬가지인가요? 뭐 마찬가지죠. 아하. 그러나 이제 중고등학교는 소위 고등학교는 뭐 군단이 하나 내지 2개 정도, 네. 또 이 중학교는 면단이 하나 정도, 네네. 초등학교는 면단이 한두 개 정도, 뭐 이 정도 현재 이 분포가 돼 있는데 네. 가장 심각한 게 저는 초등학교 또 중학교라고 생각을 합니다.
그렇다고 또 어린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를 함부로 통폐합할 수도 없는 그렇습니다. 노릇이고요. 예, 거리 예. 문제가 있기 맞습니다. 때문에 또.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대안들을 네. 내놓고 있는데 이 초등학교의 경우에 네. 이 저학년 그러니까 1, 2, 3학년의 경우는 통학하기가 굉장히 어렵죠. 맞습니다. 또 그렇다고 해서 네. 뭐 통학 버스를 통해 가지고 뭐 이렇게 다니고 네. 이러기도 쉽지가 않습니다. 그렇죠. 그래서 네. 이 소규모 학교 그런 제도가 현재는 우리 교육법상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네. 이 법안에서 그 내용도 한번 담아봤습니다. 네. 초등학교 1, 2, 3학년의 경우에는 예. 경우만 가지고 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4학년 이상이 되면 네네. 뭐 다른 학교로 또 좀 더 큰 학교로 이렇게 옮겨서 거기서 네. 공부를 하고 예. 그렇게 하는 제도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예, 핵심 내용을 이제 잠시 뒤에 더 자세하게 네, 여쭤볼 네. 거고요. 일단 도농 간의 교육 균형이 깨지게 된 원인들을 우리가 좀 파악을 해봐야 될 텐데 의원님께서 그 보신 원인 가운데 가장 네. 두드러진 것들은 무엇이었습니까? 가장 기본적인 또 근본적인 이유는 농촌의 어떤 경제력의 약화라고 봐야죠. 네. 그래서 이제 도시로 젊은 사람들이 몰려갈 수밖에 없는 거죠. 몰려가니까. 네. 일자리를 찾아서. 네. 그래서 이제 그 문제까지 이 법안에서 다룰 수는 없고요. 예. 그 문제와 같이 파생돼서 나타나는 이유가 네. 아까 말씀을 잠시 드렸습니다마는 이 농촌 젊은층 과소화로 인한 이 교육 품질의 어떤 그 문제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아주 심화되고 있는 거죠 현재 네. 현실적으로 그런 측면에서 이 학교가 이제 자꾸 소규모화되고 과소화되다 보니까 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. 뭐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누구나 학교를 다니면서 친구들과 서로 우정도 쌓고 경우에 따라서는 다투기도 하고 그렇죠. 그러면서 서로 화해하고 배워나가는. 화합하는 과정을 배우고 네. 또 친구들 간에 서로 학력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 자질을 통해 특기를 통해서 경쟁도 하고 네. 그러면서 또 상호 발전을 하고 뭐 이러한 게 이제 우리 교육의 기본적인 어떤 이 모델이 될 건데 그렇죠. 그런 과정이 다 깨지는 거죠. 아예 아하. 전혀 없는 겁니다. 경쟁도 없고 혼자서 다니다 보니까 뭐 우정을 서로 키울 그럴 기회도 가질 수가 없는 거고 네.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가장 큰 이 도움을 받고 힘을 얻고 하는 존재가. 존재가 주변 친구들이잖아요. 학교 그렇습니다. 동창들이고. 네네. 그러니까 그런 과정들이 다 이제 안 되는 거죠. 아하. 그런 과정을 보면서 학부모가 어느 학부모가 이 농촌에 학교를 보내고 싶겠습니까? 여건이 안 돼서 보내는 거죠. 네네. 조금만 여건이 나았고 또 경제력으로 여유가 있으면 뭐 어떻게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도시로 이 자녀들을 보내서 학교를 가르치고 네. 맞습니다. 그러한 것들이 이제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기 악순환이 때문에 되는군요. 이게 이제 더욱더 그 어떤 문제점이 심화돼가는 네네.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. 그렇게 걱정들이 많은 참에 이 제정안을 내신 겁니다. 그렇습니다. 농어촌 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 법안의 핵심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. 예,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. 여러 가지 뭐 많으니까요. 종합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데 가장 큰 특징은 이 발상을 좀 바꿔보자는 겁니다. 지금까지는 농촌에서 도시로 학생들이 떠나가는 거죠. 교육을 위해서. 네. 그런데 농촌의 교육 품질을 획기적으로 높여주면 네. 도시에서도 농촌으로 올 수 있다는 겁니다. 네. 그런데 학부모가 못 오는 거죠. 아, 그렇죠. 일자리가 없으니까. 예, 예. 그래서 이 도시에 인접한 농촌 지역에는 네. 거기를 공동 이 통학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네. 도시에서도 농촌 학교를 뭐 통학이 가능한 지역에는 네. 이렇게 다닐 수 있도록 하고 아하. 이 농촌 지역 학교를 다니는 도시 학생에게도 네. 농촌 지역 학생들에게 주는 몇 가지 그 혜택이. 혜택 있죠. 네네. 그 혜택을 같이 부여하자는 겁니다. 아하. 그래서 첫 번째는 공동 통학구역 네. 도농간 그걸 운영을 해서 발상을 바꿔서 도시에서도 농촌으로 올수 학생들이 있게. 올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예. 또 두 번째는 농촌 지역에 농업 교육 과정을 두어서 네. 농촌에서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이 농촌을 더욱더 잘 이해를 하고 농촌이 갖고 있는 어떤 좋은 점을 자기화해가지고 앞으로 인격 도야나 학력 신장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네네. 그런 취지고요. 또 거기에는
도시 지역의 학생들도 신청을 하면 네. 한 학기 이상 이 수학이 가능하도록 네. 와서 공부를 배울 수 있도록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또 교육 기회를 보장하는 아하. 농업 교육 과정을 설치를 네. 하도록 했고요. 세 번째 이제 지원의 문제입니다. 아, 여러 가지 지원. 이 지원은 이제 학교에 대한 지원도 있을 거고 학생 개인에 대한 지원도 있을 거고 특히 학생을 가르치는 교원들에 대한 지원들이 있겠죠. 뭐 네. 이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또 지원 사업을 시행을 하고 또 그러한 것들을 결과를 봐가지고 또 피드백을 해나가고 네. 이렇게 할 수 있는 농어촌 교육 지원 센터를 중앙 정부에도 두고 또 자치단체도 두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계층별로 운영하는 그런 제도를 두고 있고요. 네. 특히 이제 네 번째로는 지금도 이제 대입 그 농어촌 학생에 대한 특례 입학 제도가 있죠. 특별 전형이 그걸 좀 있습니다. 확대를 예, 하고요. 예. 또 공직 임용도 농어촌 출신들이 이 농어촌에 근무할 때는 네네. 농어촌 출신 학교 학생들이 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네. 그렇게 하는 제도도 두어보고 뭐 그러한 제도는 좀 강형적으로 추진을 하고요. 민간 기업이나 공기업에도 이러한 농어촌 학생들을 농어촌 학생들의 취업을 좀 권장하는 제도도 둬보자 네. 하는 게 이제 이 법안의 전체적인 그 골간이 되겠습니다. 앞서 말씀하신 중에 공동학생 통합구역 얘기를 하셨지 않습니까? 네네. 이게 어떤 의미라는 것은 알았는데 왜 이런 발상을 하셨는지요? 제 지역이 제가 모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광주광역시. 광주광역시를 둘러싸고 있어요. 아하. 그런데 보면 그렇습니다. 저도 제 출신지도 뭐 결국 농촌이지만 도시에 인접해 있는데 네. 도시와 농촌이 뭐 거리상으로는 공간적 거리는 그다지 떨어져 있지 않으면서도 네. 교육의 품질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납니다. 그래서 그걸 좀 상향 평준화를 좀 시켜나갈 수 있는 방법. 네. 농촌에서 교육의 질을 끌어올리는 방법은 인접해 있는 도시와 같이 상생하고 공동 번영을 도모를 하고 교육 측면에서도 그렇습니다. 이렇게 하는 게 좋은 해답이 되겠다. 그럼 서로 이동할 수 있습니까? 그렇죠. 농촌에서 도시로 갈 수도 있고 도시에서 농촌으로 갈 수도 있고. 지금 현재 농촌에서 도시로 가는 것은 일부 허용을 합니다. 네. 일부 허용을 하는데 네. 이제 극히 제한적으로 인접한 지역 중에서도 일부 지역에 한해서 그렇군요. 네. 제한적으로 이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네. 도시에서 농촌으로 들어오는 것은 거의 뭐 길이 차단돼 있는 거죠. 아, 그렇군요. 그래서 그 길을 뚫어주자. 어느 정도 터주는 게 그리고 혜택도 주자. 그렇습니다. 아. 혜택을 주면 올 수 있거든요. 그렇죠. 또 농촌에서 어느 정도만 학생 수가 확보가 되면 네. 굉장히 교육을 이 품질 자체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. 그럼요. 뭐 일부이긴 합니다만 일부 대안학교라든지 그렇습니다. 공부를 다 농촌에 아주 있잖아요. 열심히 시키는 학교 농촌에 예, 있어서 맞습니다. 서로들 가려고 하거든요. 그래서 지금 고등학교 경우에는 네. 군 단위로 이제 하나씩 거점 학교들이 있잖아요. 예, 예. 그 학교들은 굉장히 학력 수준도 높고요. 또 도시 지역에서도 올 수가 없어서 그렇지 네. 희망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. 그렇군요. 그래서 그러한 점을 좀 살려보자는 거죠. 네, 그 앞서 또 말씀 중에 이 농업 교육 과정을 둬보자 네. 말씀하셨는데, 이거는 어떻게 운영을 해나가실 건지 일반 교과목을 이수해야 되는 그 일정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? 그렇죠, 그럼 그렇죠. 이 추가로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. 그래서 이제 이것과 관련된 앞으로 이제 정부에서 네. 법이 제정이 되면 정부에서 시행령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예.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좀 정부에서도 지역적인 현실을 감안을 하고 네. 우리 농촌의 또 어떤 상황을 충분히 고려를 해서 네. 좀 제정이 됐으면 한다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네. 이제 전체적인 제도적 취지는 그렇습니다. 농어촌 지역에는 농어촌을 더욱더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도시 지역에서도 농어촌의 어떤 그 교육이 갖는 특징을 네. 그저 장점을 함께 향유할 수 있도록 하자. 네네. 뭐 그런 측면에서 이 도시 지역의 학생들도 본인이 주로 이제 초등학생들이 그 대상이 될 것으로 봅니다만은 네네. 이 농촌 지역의 학교에 수강을 신청을 해서 한 학기 뭐 이상 가능하다면 한 학기 이상씩 와서 직접 거기서 수업을 받고 또 농촌 학생들하고 어울리고 네. 또 농촌에서 필요하면 가능하다면 거주도 하고 네. 이렇게 하면서 도농 간 어떤 일치화를 도모하는 그래서 전체적인 교육의 품질을 높이는 네네. 뭐 그런 취지에서 이 제도를 두도록 하였습니다. 그렇군요. 이 농어촌 학교에 대한 지원 혜택이라든가 지원 범위는 어떻게 명시하고 있습니까? 제가 아까 그 말씀도 잠깐 드렸습니다만은
이 지원은 네. 여러 갈래로 이제 나누어서 지원을 볼 수가 있는 거죠. 네. 학생에 대한 지원이 가장 중요할 거고요. 또 교육 시설을 포함해서 농촌 어떤 그 교육 인프라에 대한 지원도 있을 것이고. 네. 특히 제가 이제 이 법안에서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은 교원들에 대한 지원입니다. 교원들. 학교 선생님들. 아, 예. 학교 선생님들이 이 수당도 좀 더 받고 네. 또 그 수당에 대해서 필요하면 과세 좀 이 혜택도 주고 네네. 세금 혜택도 좀 부여를 하고 뭐 그렇게 해서 교원들이 정말 열정을 가지고 네. 진작된 사기 속에서 네. 학생들을 가르치고 또 학생들을 케어를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어떤 그 선순환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. 아, 정말 좋은 말씀이세요. 사실 선생님 한 분이 그렇습니다. 학교의 분위기를 바꿔놓습니다. 예, 맞습니다. 좋은 선생님을 모실 수 있도록 이런 선생님들의 혜택을. 어떤 네. 그 사기 진작과 네. 사명감 맞습니다. 뭐 이걸 좀 부여하고 싶다는데 네, 이 지원에 교원들을 위한 혜택. 그렇습니다. 취지라고 고민을 봐야죠. 많이 하신 흔적이 여기저기서 감사합니다. 느껴집니다. 이 농어촌 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제정법안이고 이것이 왜 빨리 시급히 통과돼야 하는가에 대해서 당위성을 한 번만 더 역설해 예. 주시죠. 네. 이 농촌 지역의 어려움은 뭐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만 네. 그 이유 중에 중요한 또 이유 중에 하나가 교육의 어려움도 함께 꼽을 수밖에 없습니다. 네. 이 교육이 이렇게 열악하기 때문에 네. 그렇지 않아도 자꾸 도시로 빠져나가는 농촌의 젊은이들이 네. 교육 때문에 더 나가는 거죠. 네. 그래서 농촌의 공동화가 더욱 심화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은 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네. 그래서 하루빨리 이 농어촌 교육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네. 이 점검 그리고 보완 네. 또 대책 뭐 아주 시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. 이 법안이 마련이 되었고 네. 그래서 많은 의원님들 특히 농어촌을 지역구로 갖고 있는 의원님들이 굉장히 공감을 많이 합니다. 그러시겠습니다. 네. 그리고 예, 뭐 여러 의원님들이 자발적으로 참여를 또 해주셨고 발의에 네. 그렇기 때문에 이 법안 뭐 하루빨리 제정이 되어서 네. 시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네.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약속된 시간이 거의 다 되어 가는데요. 예, 예. 이 관심을 갖고 추진 중이신 또 다른 입법 계획이 있으신지요? 네. 우선 제 지역구 농촌에 뭐 풀어야 될 과제들이 많습니다. 네. 가장 시급한 문제, 또 고질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네. 누구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습니다. 네. 그것은 이 농산물 가격 안정 문제입니다. 예. 여러 가지 이 법안을 둘러싼 그 이해상충 또는 도시민과 어떤 그 서로 이 갈등의 소지 뭐 이런 것까지 네. 포함해서 아주 다각적인 문제를 안고 있거든요. 그러나 반드시 풀어야 될 과제입니다. 그래서 이 법안에 대해서 지금 몇 가지 법안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있고요. 네. 또 한 가지는 농촌의 문제인데 농촌에 빈집들이 자꾸 늘어나니까 예. 그로 인해서 농촌 그 생활 환경 자체가 굉장히 나빠지고 있는 거죠, 자꾸. 예. 그래서 농촌의 빈집 정비를 포함한 농어촌 정비 네.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관심이 있고 또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몇 가지 법안을 현재 지금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또 한 가지는 이 국가 각종 정책에 있어서 농어촌이 열악한 정주 공간이고 또 경제적인 여건을 갖추고 있다 보니까 자꾸 불이익을 봅니다. 아하. 예. 좀 뭐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뭐 기회 있을 때마다 농어촌에 대해서 차별하지 말라는 그런 특히 정부 정책에 있어서 네네.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. 예. 농어촌도 분명히 우리 대한민국의 중요한 삶의 정주 그럼요. 공간이고 네. 농어민들도 대한민국 국민의 일원입니다. 또 농업도 아직까지는 분명히 살아있는 우리 경제의 어떤 중요한 핵심 분야가 산업입니다. 하나죠. 핵심 분야에. 예. 그래서 그러한 점을 고려를 해서 농어촌에 대한 어떤 그 차별 일소 또 차별 방지하는 그런 어떤 법안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지금 여러 가지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. 농업은 뭐 앞으로도 계속 핵심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. 그렇습니다. 네. 의원님 바쁘신 중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. 네네, 고맙습니다. 네, 입법데이트 오늘은 새정치민주연합 이계호 의원과 함께했습니다.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